안녕하세요, 한충현입니다. 오늘은 드럼 창고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셋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 뉴엑스사의 DM7X입니다. 벌써 작년이죠. 제가 처음 DM7X를 가지고 바로 이곳에서 셋업도 하고 세팅도 하고 시연도 했던 바로 그 모델인데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다양한 소비자분들의 피드백과 해당 모델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다양한 세팅값을 통해 뉴엑스 DM7X라는 악기를 정말 100% 내지는 120% 다 활용하실 수 있도록 드럼 창고는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자드럼이라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어쿠스틱 드럼과 최대한 비슷한 효과를 누리고 편의로운 부분들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영상이나 또는 SNS 게시판을 통해 계속된 업데이트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뉴엑스 본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진행해왔던 코리안 스페셜 패치를 최종적으로 픽스하기 위해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새 제품부터는 기본 디폴트 값으로 모듈에서 바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뉴엑스라는 회사에서 대한민국 시장의 가능성과 또 소비자들에 대한 일종의 혜택이자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뭔가 대우받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떤 브랜드에서도 하지 않았던 아주 파격적인 대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찾아주시고 구매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게 아마 최종값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더 디테일하게 조절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나와 있는 로고들 있잖아요. 컴프레서, 그리고 오버드라이브, 리버브, 튠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그리고 사용 방법도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보셨지만 드럼 창고에서는 락히트의 2번 킷을 굉장히 사운드적으로 퀄리티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오늘은 이 락 2번을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에디팅을 해서 최종적으로 소리를 한번 픽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락 2번이고요. 제가 락 2번 소리를 한번 소리 들려 볼게요. 그 다음에 탐, 그 다음에 심벌입니다. 라이드, 하이에. 자, 그리고 이 소리를 가지고 이제 가요씬이나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패치로 조금 더 예쁘게, 좀 트렌디하게 소리를 좀 더 바꿔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킥부터 한번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스트루먼트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킥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킥은 저는 7번 킥보다는 6번 킥이 조금 더 좋더라고요. 자, 차이가 이 정도인데 7번, 6번 아주 플랫한 소스로만 먼저 소리를 한번 잡아볼게요. 6번 킷으로 저는 했고요. 튜닝은 따로 만지지 않았고요. 레벨은 지금 100 정도 되어 있는데 한 105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네어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스네어는 기본으로 보시면 7번 킷인데 스네어도 6번 킷이 저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6번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고요. 네, 6번에서 튜닝을 좀 내려주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킥이랑 좀 잘 어울리는 느낌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레벨은 역시 마찬가지로 100 정도 줄게요. 그대로 레벨은 건들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탐 소리들인데 이 탐 소리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너무 본조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한 80년대, 90년대 락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즘에는 이렇게 공격적인 어떤 탐 소리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소리들을 좀 더 예쁘게 제가 다듬어 보겠습니다. 일단 탐을 건드리면 이렇게 변하겠죠. 요거를 역시 마찬가지로 6번 킷으로 바꿔줄 거고요. 그렇죠. 이따가 이제 공간감은 줄 거니까 이게 너무 플랫하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 상태에서 튜닝도 한 3 정도. 네, 이렇게 내려줄게요. 레벨은 요즘에 탐들이 엄청 공격적으로 막 튀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레벨을 조금 줄여줄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80 정도.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따 한번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2번 탐이죠. 2번 탐은 역시 마찬가지로 6번. 네,
좀 데드한 사운드죠. 자, 이런 사운드로 튜닝은 네, 요것도 튜닝 한 3 정도 마이너스 시키겠습니다. 다운 시킬게요. 그 다음 레벨은 역시 마찬가지로 80 먼저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 다음 하나 남은 텀이죠. 마지막 3번 텀입니다. 아, 요것도 지금 이제 요거 들으시다가 요거 들으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얘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뭔가 확 쏘는 느낌이 나는데 얘도 패치를 6번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튜닝을 얘는 좀 많이 내릴게요. 저는 여기까지 내리고 싶어요. 왜냐면 킥이랑 플로어탐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많이 다운시켜서 쓰는 편이에요. 컨비네이션 같은 것들을 사용할 때 킥이랑 너무 높낮이가 많이 음정이 차이가 나게 되면은 조금 잘 안 어울리는, 잘 묻어나지 않는 느낌이 있는데 플로어탐의 피치를 많이 낮춰주면 킥과 함께 어우러져 쓰기에 훨씬 더 잘 어울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물론 취향 차이긴 하겠지만 저는 이걸 좀 다운시켜서 튠을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벨도 지금 원래 1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80으로 내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탐들의 어떤 볼륨과 어떤 색깔이 좀 맞는지, 컬러가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전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볼륨이 도드라지는 느낌이 있어서 얘만 아까 80으로 조정되어 있던 볼륨을 살짝만 내릴게요. 지금 76입니다. 그래서 네, 이 정도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킥이랑 스네어랑 같이 쳐보면 네, 비교적 잘 어울리죠. 그리고 이제 하이햇이죠. 하이햇도 지금 보니까 볼륨이 너무 커요. 지금 이 상태로 치면 하이햇만 너무 크니까 하이햇은 일단 레벨을 좀 줄여줄게요. 일단은 한 75 정도까지 줄여보겠습니다. 네, 조금 더 줄여도 될 것 같아요. 70. 자, 이 정도만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크래쉬 한번 볼게요. 어우, 크래쉬 소리가 너무 크죠? 크래쉬 소리를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레벨을 좀 많이 줄여볼게요. 제가 보니까 아까 한 65 정도까지 줄여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 좋고요. 오른쪽 심벌도 오른쪽 심벌은 패치를 바꿔줘야겠네요. 자, 왼쪽 심벌이 107번이었으니까 똑같이 얘도 107번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좋아요. 근데 지금 튠이 똑같기 때문에 이 튜닝에서 이 오른쪽 심벌을 좀 낮춰줄 거예요. 한 5 정도 낮출까요? 뭐 괜찮죠? 들을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줄이고 레벨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줄여주겠습니다. 아까 이쪽이 65 정도였으니까 오른쪽은 볼륨이 조금 높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70 정도 줄게요. 네, 이 정도면 뭐 잘 어울리죠. 자, 그리고 살짝 지나가는 길에 라이드를 살짝 건드려 봤더니 라이드 너무 크죠. 자, 라이드 패치도 바꿔줄 겁니다. 일단 인스트에서는 라이드는 저는 7번보다 8번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8번 패치로 바꿔주고요. 튜닝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대로 둘게요. 그리고 레벨을 조절해 볼게요. 레벨을 75까지 낮춰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 심벌드 먼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그쵸? 괜찮죠? 자, 이제 라이드 심벌드 다 정리됐으니까 사운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톤이 정리가 된 듯한데요. 이제 어떤 센시티비티나
탐에서 오는 어떤 손맛으로 뭔가 구현해낼 수 있는 다이나믹을 조절할 수 있는 트리거 부분을 한번 다시 또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를 누르시면 트리거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엔터로 들어가시면 자, 지금 킥 패치를 보면 센시티비티가 1.0입니다. 1.0 요거를 자, 앞타가 조금 작게 들어오기 때문에 얘를 살짝만 높여줄게요. 한 2.0 정도로. 너무 높네요. 자, 1.5. 자,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 1.8 정도 주겠습니다. 스레시홀드 양은 4 그대로 놔두고요. 그 다음 스네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스네어는 센시티비티를 1.0으로 저는 뒀고요. 그 다음에 스레시홀드 양도 2 정도 줬는데 이건 한 3 정도로 살짝 올려볼까요? 네, 자 고스노트랑 그다음에 액센트랑 차등을 좀 더 두기 위해서 좀 편안하게 치기 위해서 저는 스레시홀드 양을 한 3 정도로 줬습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취향의 차이니까 여러분들이 쓰시면서 좀 더 고스노트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취향에 맞게 조절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첫 번째 탐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탐이 원래 센시티비티가 1.0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좀 더 작게 내릴 거예요. 작은 볼륨에서 이렇게 크레센도 되는 게 저는 더 좋기 때문에 자, 요거는 0.3 정도로 내릴게요. 좋은 것 같아요. 스레시홀드는 그대로 2 정도 놔둬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나머지는 변한 게 없습니다. 다음 탐을 한번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센시티비티를 0.3 정도로 또 낮춰줄게요. 그러면 이런 느낌이 나요. 원래 이게 올라가 있으면 소리가 그대로 전달이 되니까 바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작은 것부터 표현하기가 아주 수월해졌죠. 뭔가 더 멋진 연주가 될 거예요. 자, 이런 느낌으로 뭔가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주 좋죠. 자,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 플로어탐도 1.0으로 세팅되어 있던 것을 0.3 플로어탐은 살짝 올릴게요. 0.4 정도? 네. 자, 이런 느낌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트리거 설정하셨던 곳에서 바로 밑에 보시면 패드 패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패드 패닝이 지금 보면 기본 설정 값으로 아마 되어 있을 텐데요. 킥이 센터, 그다음에 스네어도 센터, 그다음에 탐이 L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좀만 높여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으면 스테레오로 듣잖아요. 스테레오 간의 공간감을 좀 더 넓혀주는 거예요. 좀 더 와이드하게 벌려줄 거예요. 그래서 탐1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엔지니어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밖에서 이제 드럼을 보는 어떤 위치에 따라서 패닝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연주자가 앉아 있는 상태의 방향에서 패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연습할 때도 써야 되니까 앉아 있는 상태에서 기준으로 패닝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중간이면 왼쪽에 있는 10인치 위치의 탐은 아주 왼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밑으로 내려서 10으로 되어 있는 것을 쭉 올릴게요. 한 40까지 올릴게요. 아까 되어 있던 것에서 펜을 돌리면서 소리의 변화를 한번 여러분 느껴보세요. 이렇게 보면 한 45까지 지금 내린 거거든요. 아마 왼쪽으로 더 많이 돌아갔을 거예요, 소리가. 그 다음에 탐 2번은 거의 센터에서 살짝만 오른쪽으로 가게 할게요. 네, 이 정도. R3 정도? 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탐이죠. 마지막 3번 탐은 지금 R32가 기본 세팅 값인데 이것도 오른쪽으로 더 많이 돌려주겠습니다. 왼쪽에 L로 돌렸던 그 패닝을 그대로 오른쪽으로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소리가 이렇게 확 옮겨가죠.
소리가 확실히 훨씬 더 와이드해졌죠. 크래쉬는 역시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탐보다 더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한 50 정도까지 돌려주겠습니다. 자, 오른쪽 심벌은 R50까지 높여주겠습니다. 소리가 훨씬 스테레오해졌죠. 오른쪽 심벌이 오른쪽으로 아예 가버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라이드. 자, 위치를 다르게 설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이 세팅 같은 경우에는 라이드가 이쪽 심벌, 크래쉬 심벌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 R 한 30 정도? 네, 오른쪽 심벌이 한 50 정도 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35 정도 주겠습니다. 네. 공간이 생겼죠? 확실히 이쪽에서 나죠? 한 요쯤 오른쪽에서 나죠. 소리가 이렇게 확 벌어지면서 좀 더 담백한 소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소리가 벌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소리가 어떤 정중앙 쪽에 다 모여있던 소리들이 와이드하게 넓어지면 훨씬 더 연주하시기도 편하고 공간감이 생기면서 좀 정돈된 어떤 사운드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연주하실 때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햇은 위치상으로는 맨 왼쪽에 있긴 하지만 크래쉬 심벌이 좀 더 왼쪽에 좌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이에 왼쪽에서 살짝 쪽으로만 줄게요. 그러면 한 L35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이햇과 라이드가 대칭이 되겠죠. 이것도 서로 대칭이 될 거고요. 사운드가 많이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패치도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패닝도 정리가 됐고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누엑스가 있으시다면 아마 이거 좀 다른 드럼이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밖에 나와 있는 노브들이 몇 개가 있죠. 이 노브들을 오늘 좀 정의해 드리고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누엑스는 원래 기타를 만드는 회사였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어디서 많이 봤던 노브들이에요. 오버드라이브, 뭐 컴프레서, 리버브, 그 다음에 튠 이런 노브들이 밖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사실 누엑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운드를 마스터단에서 어떻게 좀 더 예쁘게 화장을 해주고 어떻게 좀 더 밖으로 출력을 예쁘게 내보낼 수도 있고 또 내가 들으면서 연주할 때 좀 더 기분 좋게 연주할 수도 있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설명을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 텐데 오버드라이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오버드라이브는 사실 좀 조심해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한번 써보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 오버드라이브가 뭔가 기타 이펙터에서 쓰듯이 뭔가 디스토션 개념이나 어떤 퍼즐 느낌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여기서는 약간 볼륨의 어떤 덩어리를 좀 키워주는 느낌이긴 해요. 하지만 약간 FX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쓰실 때 오버드라이브는 웬만하면 잘 아시는 분이 아니라면 그 환경이나 공간에 이게 정말 여기에 어울린다라는 확신이 없지 않는 이상에는 조심해서 쓰셔야 될 기능인 것 같고요. 컴프레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한충열 드러머가 지금 패치를 다 바꿔놨는데 이 패치에 너무 힘이 떨어진 거 아니냐, 볼륨을 다 줄여놨고 어떤 어택을 좀 더 줄여놨기 때문에 힘이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분명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단에다 컴프레서를 묻히기 위해서 앞에서 패치들을 좀 정리한 거거든요. 이 패치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녹음실에서 사운드 또는 흔히 요즘 가요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패치를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지만 컴프레서를 사용해 주시면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본조비 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스네어 소리나 어떤 심벌들의 소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자,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이랬던 사운드가 컴프레서를 걸어주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뀌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운드도 물론 너무 좋아했지만 15년 전에, 20년 전에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런 공격적인 사운드보다는 좀 더 부드럽고 노래에 잘 어울리는 패치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컴프레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9시 반에서 10시 정도만 과하지 않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패치에서 자, 이런 패치에서 9시 반 정도 주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딱 듣기 좋은 정도의 컴프레서를 먹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컴프레서라는 거는 사실 어떤 음의 크기와 어떤 작은 소리들을 평평하게 맞춰주는 역할인데요. 여기서는 다양한 기능들을 다 밖으로 끄집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떤 어택감이 좀 더 살아나고 그리고 펀칭감이 좀 더 생긴다는 느낌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리버브를 줄 건데요. 리버브도 역시 많이 주게 되면 본조비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소리가 되겠죠. 이런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과한 리버브보다는 리버브도 한 9시 반에서 10시, 저는 10시 정도 이 정도만 주니까 굉장히 깔끔하죠. 뭔가 군더더기 없이 예쁜 소리가 나죠. 정돈된 소리 위에 담백하면서도 뭔가 살을 좀 입혀놓은 예쁜 옷을 입혀놓은 듯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디 나갈 때 좀 자신감이 생길 수 있으려면 리버브를 적당량 주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주면 촌스러울 수 있으니까 한 10시 정도만 주면 한충렬이가 되게 좋아하더라, 좋은 사운드라고 하더라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튠이라는 노브가 있어요. 이 튠이라는 노브가 굉장히 재밌는 노브인데 환경에 따라서 어떤 공간은 저음이 굉장히 많이 벙벙거리면서 울릴 수도 있고 어떤 공간은 저음이 좀 없어서 굉장히 좀 소리가 좀 날카롭게 좀 들리는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환경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노브예요. 튠은 한 노브가 12시 정도에서 좌측으로 돌리면 마이너스, 우측으로 돌리면 한 플러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시고요. 자, 보면은 요런 만들어 놓은 톤에서 튠을 좀 깎으면 저음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쵸? 튠을 올리게 되면 자, 처음 이제 취미로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크게 차이가 있냐, 볼륨을 높이고 줄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튠이라는 노브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저음과 이렇게 불필요한 저음들을 좀 날려보냄으로 인해서 좀 더 깔끔한 소리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튠 노브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담백한 소리, 또 깔끔한 소리, 그동안 정돈해놨던 소리들을 다시 한번 마스터단에서 좀 조절함으로 인해서 좀 더 완성도 있는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설명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소비자분들께서도 다양한 환경에서 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주시면 저와 그리고 드럼 창고 그리고 누엑스 본사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소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자, 그리고 DM8에 대한 소식도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DM7X보다 좀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기능들이 많이 탑재되어 있고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만큼 충분히 만족감을 드릴 수 있도록 좋은 기능들을 많이 넣어서 출시한다고 하니까요. 또 기다려 주시고 또 찾아주시고 또 구매해 주시고 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